안녕하십니까. 친절한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전에 처벌 전력이 있고 전과가 몇 차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지금 이전에 형사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선처를 구할 수 있을지 형사 변호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내가 이 형사재판을 앞두고 막막한 상황이다. 법정 구속만은 정말 꼭 피해야 하는데 이 갈피를 못 잡겠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이 막막한 형사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그거 감옥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집행유예 기간 지나면은 처벌 안 받았으니까 전과도 안 남지 않나? 일단 그 얼마를 주든지 무조건 합의를 하라는데, 이렇게 집행유예에 대해서 뭔가 막연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행유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집행유예란 유죄인데 판결로서 그 형의 집행을, 처벌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신 유죄인데 그래도 이런 그 참작할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그 처벌을 좀 뒤로 미뤄줄게. 그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잘 생활을 해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다면 당신 더 이상 처벌은 받지 않아. 다만 유죄이기 때문에 전과는 남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런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판결 선고 기일에 이제 판사의 판결을 듣고 있는데 징역 4년 이러면은 집행유예가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징역 2년, 징역 1년 이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어떤 거를 참작을 하냐, 양형 조건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느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집행유예 판결은 형법 제51조에 나오는 조건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나이, 주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선처를 해줄만 하다 라고 했을 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결국 이 집행유예는 법정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전과는 남습니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미 동종 전과가 3개나 있는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불러서 이게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집행유예냐 아니냐 이것을 가르는 핵심은 바로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점을 판사님도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인정할 수 있게끔 주장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안 하려고 판사님 내가 대리까지 불러서 우리 그 오피스텔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피스텔 주차장이 그 회전판을 이용해서 기계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주차 시스템인데 대리기사님이 이용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뒤에 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게 소란이 발생하니까 대리기사님이 못하는 주차를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조금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을 조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안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량으로 보행자를 상해한 사건이었는데요. 내가 정말 그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앞에 그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중이었고 보행자가 갑자기 중앙선을 가로질러서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내가 그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이렇게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겠다 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판사님, 제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우리 차량을 타고 우리 학원으로 이동을 해야지만 안전하게 교육이나 보육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제가 딱 한 번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부득이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꼭 설명을 하고 관련된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똑같은 범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동기나 범죄의 경위를 판사님이 잘 납득하고 이해하고 또 양형 조건에 참작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은 일반인이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경험 있고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처벌 전력이 많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피해자랑 합의할 돈이 부족해서 피해자가 너무 높은 합의금을 불러서 합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합의를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고 마지막에는 형사공탁이라는 제도도 활용을 하셔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이라도 내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 형사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후단 경합범이라고 해서 이전에 선고받은 판결과 지금 형사재판의 판결에서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양형에 참작을 해야 된다. 그런 법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 꼭 최악의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걱정하고 미리 포기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도 끝까지 계속 쓰세요. 한 번만 쓰고 멈추지 말고 이 판결 선고 이후에도 반성을 할 거잖아요. 계속 반성문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정말 난감하고 두렵고 진심으로 반성하기는 하는데 법정 구속을 정말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형사재판에서 이 선처를 받는다는 것은 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판사가 감정적으로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제대로 된 양형 조건을 주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을 형사재판 선고되는 날까지 꾸준하게 착실히 실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정말 그 집행유예 판결이 간절한 분이라면 그럴수록 형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전문적인 도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라도 만약에 제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제가 스스로 사건을 준비해서 대응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에서 끝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갈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서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집행유예 판결이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간절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의 다짐까지 하신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 더 선처를 받고 여러분이 다시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친절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가진 다양한 법률 정보와 그리고 저에 대한 정보,
상담 신청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법률 정보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